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자기 표현 능력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는 능력인데요. 이 자기 표현 능력이 왜 중요할까요? 아이의 자기 표현 능력은 건강한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의 자기 표현 방법을 키우는 방법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예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인식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알아야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러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감정 코칭, 감정 반영하기인데요. 즉, 부모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반영하는 데에도 연령별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 언어가 유창하지 않은 만 3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외에도 아이의 표정이나 몸짓같이 비언어적인 표현을 보고 양육자가 아이의 감정을 반영해 주셔야 해요. 이맘때 아이들이 많이 하는 행동, 화가 났을 때 물건을 던지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에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물건 던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차 연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답답했어. 그럴 땐 말로 이거 안 돼서 화가 나. 이거 연결이 잘 안 돼서 답답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셔야 해요. 또 아이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다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해요. 이럴 때 엄마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엄마 나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해줄까요? 엄마가 나쁘긴 뭐가 나빠. 네가 하나 더 먹고 배탈 날까 봐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의 감정을 잘 반영해준 예라고 할 수 없겠죠. 엄마가 나쁘다고 한 아이의 말 이면에 있는 감정은 아이스크림 하나를 더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속상한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더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화가 났구나.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배탈 날 수 있어서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또 밖에서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이 기관에서는 참다가 집에 와서 엄마를 만나서 왕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편안한 대상인 엄마를 만나니까 자기가 불편했던 감정, 눌렀던 자기 감정이 터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 엄마가 왜 짜증이야? 집에 와서 왜 엄마한테 그래? 말 좀 예쁘게 못해?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준비했던 간식도 좀 챙겨주시고 아이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유도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아육이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았어? 오늘 좀 피곤한가? 유치원에서 놀이가 잘 안 됐어? 이렇게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런데 아이가 잘 대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노력을 했는데도 아이가 계속해서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고 막 트집 잡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다 이해해 줘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엄마가 나 메시지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유기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엄마가 기분 풀어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자꾸 엄마한테 짜증내고 신경질 내니까 엄마도 좀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편한 상대라고 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봐가면서 아이도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된 상태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친구랑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고서 밝은 표정으로 뛰어오는 아이에게는 친구랑 노는 게 재밌었구나. 아이가 블로그로 뭔가를 멋지게 만들어내고 엄마한테 자 봐봐 하고서 보여줬을 때에는 이거 열심히 만든 거 뿌듯하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반영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감정 코칭을 통해서 아이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게 되고 이게 자기 표현의 밑거름이 됩니다.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 중에서 또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양육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델을 아이에게 많이 보여주면 아이가 또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까 마트에 갔는데 글쎄 어떤 사람이 모르고 실수로 카트로 엄마를 이렇게 툭 쳤는데 그래도 사과를 하지 않아서 엄마도 좀 화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비가 와서 우산 가지고 갔는데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지 밑단이 다 젖은 거야.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너무 찝찝하고 불편했어. 이렇게 불편한 감정들도 편안하게 다양하게 일상생활에서 들려주실 수 있어요. 감정 반영하기 외에 일상생활에서 아이의 자기 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양육자와 놀이를 할 때도 이런 성향의 아이들은 놀이를 결정하기 어려워해서 엄마가 놀이 골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양육자가 다 정해주지 마시고 블럭놀이, 기차놀이, 요리놀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 하고 싶어? 하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세요. 또 아이에게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간섭을 하면 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아이들은 더욱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나 이거 할래 라고 자기 표현을 한다면 크게 위험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아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자, 이렇게 집에서 자기 표현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밖에 나갔을 때 또 아이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양육자의 적절한 대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육이랑 엄마가 놀이터에 갔어요. 아이가 구름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다른 아이가 마구 오니까 아이가 금세 멈추고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이에요. 이때 엄마가 아육의 상황을 금세 깨닫고 가서 바로 도와줘요. 아유가 건너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누가 왔어? 이제 괜찮아. 이제 친구 갔네. 너가 가도 돼. 그래도 아육이가 움직이지 않자 그러면 이쪽 미끄럼틀로 내려와 하고 말해줍니다. 낯선 친구가 갑자기 구름다리 건너편에서 나타났을 때 아유기의 감정은 어떨까요? 내가 먼저 건너가고 싶었는데 속상할 수도 있고 낯선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랄 수도 있어요. 이때 위의 예에서는 양육자가 모두 해결 방법을 가르쳐줬죠. 아유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지 않고 엄마가 모두 해결을 해준 거예요. 이때 적절한 반응은 건너가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누가 와서 놀랐구나.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신 뒤에 어떻게 할까 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기가 그냥 구름다리를 건너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미끄럼틀을 타고 그냥 내려올 수도 있어요. 포인트는 아이가 잉 하고 울었을 때 그걸 얼른 엄마가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같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유기가 술래가 됐어요. 아유기가 마침 술래를 하고 싶었는데 딱 술래가 된 거죠. 그런데 다른 친구가 나도 술래 하고 싶은데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자 아유기가 잉 하면서 또 울고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아유기 엄마가 다른 친구에게 친구야 이번에는 아유기가 술래야. 너는 다음에 해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때도 아유기가 할 말을 양육자가 대신 해준 거죠. 이때 아이에게 자기 표현을 할 기회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가 친구가 갑자기 소리 질러서 놀랐어. 그럴 땐 친구한테 이번엔 내가 술래야. 너는 다음에 해. 이렇게 말해주면 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이 밖에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냥 울고 끝내거나 양육자들이 이렇게 나서서 상황을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도 자꾸 부딪히고 스스로 연습을 해봐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육자가 옆에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표현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 자기 표현 능력을 어떻게 길러주면 좋을지 말씀드려봤어요. 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